포기할까? 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정상, 거친 길과 불규칙한 바위들,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무릎도 까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산에 오르려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산이 저기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함을 위한 것은 차지하고 성취욕, 자신과의 싸움, 난관 극복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더더욱 정상을 향한 발걸음 한 걸음의 무게는 남다를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걷고 또 걷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 외로움 등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나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관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던 중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길 때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검사는 엄희준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그는 한 총리 수사팀의 일선 검사로서 윤 총장이 지난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나기 직전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던 윤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사하라고 한 서울중앙지검 이용일 인권감독관은 2006년, 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총장과 같이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막역한 사이이자 측근입니다. 한마디로 오른팔로 왼팔을 때리라는 건데 이건 뭐 자책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건 마사지나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있는 거 하나는 굉장히 빠른 국민들이니까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거고 곧 새로운 이슈로 덮어지게 될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맡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맡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 뻔하게 보이니까 검사들의 위중교사를 폭로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애초부터 인권감독관이 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당초 검찰과 수사를 병행하던 대검 감찰부가 나서야 했던 사안입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측근들을 보호하고 감싸려는 이유는 검찰 요지에 있는 자신들의 측근들이 하나 둘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칼날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다면 다음에 검찰 과거사의 하나로 또 한 번 전면조사에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해위증을 교사한 자들까지 감싸기 위해 전면 재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미통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에 당차고 기계 넘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사건 관련 청원자인 한은상 씨의 옥중 편지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한 씨는 편지에서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 위증 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모해 위증 조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자필 편지 마지막 부분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이 감찰부가 감찰 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갔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고 현재 전담 조사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자체 조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하고 그런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진애 의원에게 어떻게 그런 편지를 얻게 됐느냐고 묻고 부러워했단 전언입니다. 열린민주당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애 의원에게 한은상 씨의 옥중 편지가 전달되기까지 광주교도소를 새벽부터 몇 차례 방문하여 정치검사들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편지까지 받아든 사람이 바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입니다. 열린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첫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후 법무부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윤 총장이 사건 마사지를 위해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것을 다시 법무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열린민주당의 파이팅이 계속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 추 장관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소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총장에게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켜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장관이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 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기현 의원도 추 장관에게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며 정색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송 의원이나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에 책임이 다 있다.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송 의원의 낯선 질의가 이어지자 추 장관은 안경을 벗고 의자에 기대면서 굳은 표정을 짓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법사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법무부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적기라 판단하고 추미애 장관이 추다로크로 불리웠던 때로 다시 돌아오려 하는 듯 매우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만간 국민들은 법사위에 불려나와 수많은 칼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고 진땀을 흘리며 쩔쩔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북에 간결하고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세상을 해석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고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세 분이지만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 국회 쳐다볼 맛 납니다.